다음으로는 G 테스트, Z 테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통계에서 Z자가 들어가면은 표준 이런 뜻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 테스트는요, 표준 점수로 테스트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선생님이 가설 검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가설 검증의 테스트 방법은요, 이것도 판서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설 검증의 방법은 CLT를 이용해서 Central Limit Theorem 있죠, 그죠? 그래서 CLT를 이용해 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Sample Distribution이 Distribution of Sample Means가 n은 뭐에 해당되는 16, n은 16, 뭐 32, 뭐 어느 것도 좋습니다. 그죠? 샘플 숫자 이렇게 있을 적에 이때 샘플 평균들의 디스트리뷰션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룰 것이고, 두 번째 이 샘플 평균들의 평균은 파퓰레이션의 평균일 것이며, 세 번째는 뭐죠? 샘플 평균들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루트 n분의 시그마 값이 될 것이다 라는 요걸 세 개를 가지고서 여기서 구한 요거를 선생님 뭐라고 불렀죠? 스탠다드 에러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 점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샘플의 점수가 있는데 이 샘플의 점수가 파퓰레이션의 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연가설이라고 했고, 그 연구가설은 아니다, 다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연구가설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만약에 연가설이 맞다라는 걸 우선 요걸 염두에 두고서 맞다면은 이 논리에 따라서 샘플의 샘플 평균의 디스트리뷰션 곡선은 위에 CLT의 성격에 따라서 요런 성격을 가질 것이며, 여기 스탠다드 에러 값이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해서 마이너스 2 스탠다드 에러, 플러스 2 스탠다드 에러, 요 사이에서 평균이 발견될 확률이 95인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따라서 내가 구한 여기 요거를 이렇게 적어야죠. 그죠? 샘플 평균의 평균값 요거에 플러스 마이너스 2 스탠다드 에러 값을 가지고서 요 범위를 구한 다음에 요걸 가지고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예를 들어보면은 내 샘플의 점수가 말이에요. 요 샘플의 점수가 60점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파퓰레이션의 평균은 50점인지 알고 있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10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n은 16이었습니다. 그죠? 그랬으면은 요때 CLT를 따져보면은 첫 번째 건 같고, 두 번째 거는 50점일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 샘플 평균의 평균은 50점일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탠다드 에러 값은 몇이죠? 루트 n분의 시그마이므로 10 나누기 루트 16 해서 2.5 이렇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요 2.5의 두 배인 마이너스 5 플러스 5 사이에서, 그죠? 평균을 중심으로 그 사이에서 평균이 발견될 확률이 95%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내 점수는 말이에요. 네, 샘플의 점수는 60점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60점이 요 범위 내에서 발견이 되는지 아니면 밖에서 되는지 요걸 가지고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 절차를 보면 스탠다드 에러 값을 구하고, 스탠다드 에러 값을 구하고, 그리고
요 샘플 평균의 평균 점수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이 스탠다드 에러 값 플러스 이 스탠다드 에러 값 범위를 구한 다음에, 그죠? 다음에 내 샘플의 평균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죠? 여기 있네요. 그죠?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걸로 판단을 한다 라고 한 것이 위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요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내 점수와 내 샘플의 점수인 여기 60점이죠. 그죠? 그리고 파퓰레이션의 평균은 50인 줄 알아요. 그죠? 그럼 요 점수 차이가 10점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쓰면은 요게 10점이에요. 그러면 요 10점이 말이에요, 스탠다드 에러를 유닛으로 하면 스탠다드 에러가 이 상황에서 2.5죠. 그죠? 그러니까 2.5로 하면 몇 개나 들어가는지 보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10에 2.5가 몇 개나 들어가는지 보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요 점수를 스탠다드 에러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몇 개나 들어가죠? 4개 들어갑니다. 4점이란 얘기입니다. 요 4점은 말이에요, 만약에 내 요 점수가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요 점수가, 그죠? 요 점수가 여기 요 사이에서 마이너스 2 스탠다드 에러 플러스 2 스탠다드 에러에 들어가기, 요 사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점수가 2.5로 나눴을 적에 2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요래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내 점수가 4점이니까 요 4점에 해당되는 점수에 따라서 연가설을 부정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샘플의 점수와 파퓰레이션의 점수 차이를 스탠다드 에러 값으로 나눠준 거를 G스코어라고, 그죠? 이렇게 부르고, 요 G 점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2 밖에 있는지 아니면 안에 있는지에 따라서 연가설을 부정하고 혹은 연가설을 부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요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G테스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여기에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있는 스탠다드 에러 값은 2.5죠. 그죠? 그럼 G테스트는 몇일까? 이렇게 할 적에 선생님이 가정을 A와 B 두 가지로 하고 샘플 점수를요 60점으로 안 하고, 하나는 첫 번째 샘플은 A죠. 그죠? 57.5였다고 하고, 두 번째 샘플은 몇이었다고 하죠? 52.5였다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면은 내 점수인 57.5에서 50점을 뺀 7.5점이, 그죠? 2.5가 몇 개나 들어가는지 보는 거죠. 그죠? 그럼 몇 개가 들어가죠? 3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3점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 요 사이 밖에 존재하므로, 그죠? 요 밖에 존재하므로 연가설을 부정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해서 위키의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 평균이, 내 샘플의 평균이 52.5가 나왔어요. 그죠? 그럼 52.5는 50점에서 이렇게 빼면은 2.5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스탠다드 에러 유닛이 2.5니까 2.5로 나눠서 1이 되는 거죠. 그죠? 이 1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안쪽에 존재하므로 연가설을 부정할 수가 없고, 부정하지 못하므로 연구가설을 검증을 하는데 실패하죠. 다시 얘기하면은 연가설은 뭐였죠? 연가설은 내 샘플의 평균과 파퓰레이션의 평균이 같다면 이라고 놓고 이거를 부정함으로써 연구가설을 채택하려고 했는데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돌아와요. 여기 1이라서요. 그죠? 따라서
위키의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했을 적에 내가 잘못 판단할 확률은 95%죠. 그죠? 그래서 요것이 G테스트의 요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요 페이지에 질문을 이렇게 내놨는데 요 질문은 선생님이 과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이 G테스트를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볼 텐데 그거는 여기 따로 문서가 G테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클릭해서 보면 요 문서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요 문서를 가지고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요걸 가지고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판서를 할 수 있도록 바꾸고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코올이 임산부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제 연구를 하게 된 케이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래서 알코올이 임산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를 하는 연구자가 임신 중에 알코올 섭취가 태아의 몸무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가지고 N은 16인 랜덤 샘플 G 16마리를 구했죠. 그죠? 그래서 어미쥐는 매일 일정량의 알코올을 섭취하고 그리고는 새끼를 낳았을 적에 새끼 16마리의 평균 몸무게를 재봤더니 평균이 몇이었죠? 15g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샘플 숫자는 16마리죠. 그죠? 그런데 이 연구자는 보통 쥐가 태어난 쥐의 평균 몸무게는 18g이라는 걸 알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4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퓰레이션의 분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파퓰레이션의 분포인데 그러면은 여기 요 15g이라는 것이 알코올 때문에 18g보다 3g 못 미친 15g이 되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가설을 세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연구가설, 이래서 연구가설은 뭐죠? 이 15g이 18g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뭐냐 하면은 이 15g은 알코올을 먹은 쥐의 새끼이기 때문에 18g 정상적인 몸무게를 가진 그 파퓰레이션에서 나타날 그런 쥐들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아니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테스트할 길이 없으니까 연가설로 바꿉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15g도 보통 쥐의 18g짜리 파퓰레이션을 가진 그런 쥐에서 샘플로 나올 만한 그런 점수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N은 16일적에. 그러면 요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건 못 쓸 수 없고 CLT를 이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CLT는 뭐죠? N은 16일적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이때 그 디스트리뷰션 곡선은 노멀 디스트리뷰션 곡선이고 두 번째 그 샘플의 노멀 디스트리뷰션 곡선의 평균은 몇이 되죠? 파퓰레이션의 평균이 될 것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루트 n분의 시그마 값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게 2와 3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법은 확률과 통계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1, 2, 3 이렇게 나열을 안 하고 이렇게 써도 똑같은 뜻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봤을 적에 요게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요 루트 n분의 시그마 값이 몇인지 살펴보죠. 그죠? 이거 살펴보면은 16이니까 그죠? n이 16이니까 4분의 그리고 파퓰레이션의 평균은 4니까 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스탠다드 에러 값이 1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샘플 보통 파퓰레이션의 평균은 18g이 그죠? 그러니까
18g을 중심으로 해서 n은 16인 샘플 평균들의 디스트리뷰션 곡선은 이렇게 해서 스탠다드 에러 1, 2 그래서 20, 1, 2 해서 16 요 16과 20 사이에서 새끼 쥐들의 몸무게가 발견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보통 정상적인 영가설인 상태 18g인 요 집단에서 평균이 나온다고 하면요. 그죠? 그런데 내 샘플의 점수는 몇 점이죠? 이거는 15점입니다. 15점은 요 사이에 발견이 안 되고 여기 밖에서 발견이 되는 거죠. 요 밖에서 발견이 되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죠? 첫 번째는 여기 95% 확률로 요 사이에서 평균이 발견이 돼야 되는데 내가 5% 확률에 걸려서 15가 발견이 됐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데 이 주장은 가능성이 5%밖에 안 되니까 주장하는 거를 요거 말고 다른 판단을 하는 거죠. 다른 판단은 뭐냐 하면은 이 15g짜리 G는 여기 평균이 18g인 요 보통 파퓰레이션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다른 파퓰레이션에서 나온 집단이다. 다시 얘기하면은 요게 같다는 것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 부정을 함으로써 연구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15g짜리 샘플의 G들은 18g 그룹에서 요 파퓰레이션에서 나온 샘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요게 우리가 본 그 하이포테시스 테스트인데 G 테스트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러면 내 샘플의 평균에서 파퓰레이션의 평균을 뺀 거를 스탠다드 에러로 나눠주는 값으로 테스트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 평균이 몇이었죠? 16이었어요. 그리고 요 파퓰레이션의 평균이 18점이었어요. 스탠다드 에러 값은 4분의 4인 1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 그죠? 마이너스 2인가요? 요게 15점이 16점이 아니라 15점이죠.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죠. 그죠?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밖에 존재하니까 그죠? 여기 밖에 존재하니까 연가설을 부정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하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결론을 이렇게 낸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게 하이포테시스를 G 테스트로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